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길동에 살고 있는 35살의 미혼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연은 제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남편에게 당했던 일에 대해서입니다. 제 앞에서는 순진한 척하며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던 인간이 알고 보니 숨겨둔 자식이 있던 애아빠였던 거예요. 그것도 어린 시절 사고를 쳐서 낳은 자식이었죠. 그래놓고 제 앞에서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저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머리가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예비 남편이 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부터 행동이 이상해졌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비 남편에게 자식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예비 남편과는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평소 와인에 관심이 많아서 취미 생활로 동호회 모임에 나가다 보니 그곳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예비 남편과 자연스레 친해지며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던 것이죠. 예비 남편은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35살의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대화도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한테 고백했을 때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저한테 고백을 하나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디 가서 성격 좋다는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예비 남편만큼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저와 사귀고 나서 연인 사이가 되니 굉장히 헌신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면 항상 본인 차로 데리러 왔고 또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으면 직접 약을 사들고 찾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은 예비 남편과 제가 1년을 사귀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런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예비 남편의 나이가 36살이라 더는 결혼을 미루면 늦은 결혼을 하게 되니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고 그러자 예비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꺼내지 않던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원래 특별한 일 아니면 가족 이야기를 잘 안 꺼내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도 혹시 가족 이야기가 예비 남편에게는 민감한 이야기인가 해서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지한 예비 남편의 이야기에 저도 덩달아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해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말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내 이야기 아무런 편견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따라서 괜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의 표정으로 보아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크게 사고를 쳐서 문제가 되는 가족이 있나 싶었죠. 도대체 뭔데 그래? 나랑 자기랑 결혼할 사이이고 자기 가족 일이면 나도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뭐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내 동생 있잖아. 자기 말 잘 따른다던 남동생? 그런데 남동생이 왜? 그러니까 그게 내 동생이 사실 나랑 20살 차이가 나. 자기 많이 놀랐지? 동생이 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내 동생 낳아서 키웠다고 하면 괜히 민망하고 쪽팔린 것도 있고, 우리 부모님 늦둥이 낳아서 키우는 거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해서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 자기 내 동생 어려도 괜찮은 거지? 솔직히 부모님 나이도 있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동생을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아예 그런 걸 무시 못하겠더라. 그래서 말하는 거야. 자기 괜찮은 거지?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긴장하며 듣다 말고 그냥 빵 터져서 웃고 말았습니다. 무슨 정말 예비 시댁에 큰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었는데 조금 특이하기는 하지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동생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별일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TV에서 누뚱이 낳아서 잘 키우는 부부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저에게는 그냥 예비 남편에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구나 싶은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예비 남편과 20살이나 차이 나는 예비 시동생이 있다는 게 조금 귀엽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예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뭘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괜찮아. 자기랑 20살 차이 나면 정말 귀엽겠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식 같은 시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돌봐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는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마음 쓰지 마. 자식 같은 시동생? 자기 정말이야? 그러면 나랑 내 동생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상관없는 거지?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자기 동생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언제 내가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해. 진짜? 그러면 내가 내 동생 사진 보여줄까?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아주 잘생겼어. 제 말에 예비 남편은 신이 나서 본인 핸드폰을 꺼내서 예비 시동생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꼭 자기 자식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남동생 바보인가 싶었죠. 그리고 며칠 후 진짜로 약속을 잡고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동생이 돈가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돈가스 맛집을 찾아가서 제가 밥을 사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예비 시동생과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라고 하지만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예비 시동생을 챙겨도 너무 챙겼던 겁니다. 꼭 예비 시동생의 보모라도 되는 것처럼요. 평소라면 제 돈가스를 잘라서 저를 먼저 챙겨주었을 텐데 이날은 저는 안중에도 없고 예비 시동생의 돈가스가 나오자마자 예비 남편이 당연하게 접시를 받아들더니 열심히 잘라주더라고요. 그 후에도 예비 시동생이 좋아한다면서 파스타와 음료수까지 직접 주문해서 시켰습니다. 앞에서 보는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진짜 피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원래 식성이 좋아서 음식을 시키면 전부 다 먹는 사람인데 그때는 본인 돈가스 한 덩이를 들어서 예비 시동생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준수야, 그걸로 모자라지? 너도 나 닮아서 많이 먹는데 형 거 더 먹어. 형, 나 괜찮아. 형도 그걸로 부족할 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우리 준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또 시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형이 우리 준수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아니야. 형처럼 동생 잘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는 형만 행복하면 바랄 거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역시 내 동생 우리 준수 최고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게 진짜 어디서 나왔을까? 형, 형수님 보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도 20살이면 이제 다 컸고 어린애가 아니라고 다 큰 성인이란 말이야. 이제 난 형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어린애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준수가 언제 이렇게 큰 거지?
형이 지나쳤다면 미안해. 그 모습은 정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동생이 형제 사이가 아니었다면 아빠와 아들 사이라고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예비 시동생이 정말로 예비 남편이 사고 쳐서 낳은 아이는 아닌지 의심도 했지만 예비 남편이 예비 시동생의 아빠라고 하기에는 또 나이 차이가 애매했거든요. 정말로 예비 시동생이 예비 남편의 자식이라면 16살 때 예비 시동생을 낳았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비 남편이 사고를 쳤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사고를 쳤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들었던 의심을 지우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낀 것처럼 조금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농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제지간에 정말로 사이가 좋네. 누가 보면 꼭 아빠랑 아들인 줄 알겠어?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제 말에 예비 남편은 먹던 음료수가 사례가 들릴 정도로 당황하며 펄쩍 뛰었던 겁니다. 뭐? 자기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준수가 어떻게 내 아들일 수가 있겠어. 준수랑 나랑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성인도 되기 전에 무슨 사고라도 크게 쳐서 준수를 낳았다는 소리야? 맞아요. 형수님 농담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나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내가 좀 지나쳤나? 그런데 이 정도 농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내가 오버했나? 그랬다면 미안. 그리고 정말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때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예비 남편이 사고쳐서 예비 시동생을 낳았던 것은 아닌가 하고요. 속으로는 설마 아니겠지 생각하면서도 제 농담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동생의 심상치 않았던 반응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더욱이 형제지간이라고 하지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동생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많이 닮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결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예비 남편 몰래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동생이 정말로 부자지간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처음에는 정말 분위기도 좋고 해서 순탄하게 잘 흘러갔거든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가 상식밖에 이해 안 되는 그 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맏며느리로 돌아오고 정말 좋네.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지? 나도 우리 혜정이가 쏙 마음에 든다니까. 그런데 혜정아, 앞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 대해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예, 어머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거 물으시려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묻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혹시 우리한테 뭐 숨기고 싶은 그런 말 못할 과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알아야 하는데 너나 네 가족들만 알고 우리한테 숨기는 거 말이다. 말 못할 과거라뇨. 어머니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예전에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살았거나 사고를 쳐서 아이가 있는데 감추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거들 말이다. 그래, 우리 집사람 말처럼 그런 과거가 있다면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솔직히 나는 과거 있는 며느리는 별로다.
그러면 나는 혜정이 네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 결혼 절대 우리 아들이랑 못 시킨다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자가 조신하게 살아야지. 어디 그런 추잡한 과거를 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하냐? 예?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그런 과거가 왜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결혼 전 이야기 해주는 게 기본이고 상대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게다가 아이라니요. 저한테 그런 심각한 과거 있으면서 재현 씨한테 진작 이야기했지. 저 숨기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심각한 과거에 있었으면서 숨기고 결혼한 사람은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할 자격도 없어요. 뭐? 사기꾼? 결혼할 자격도 없어? 아, 내가 괜한 걱정해. 너한테 이상한 걸 물었나 보구나. 내 말에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 워낙 요즘에 결혼하고 같이 살다가 헤어져도 혼인신고 안 했다고 재혼할 사람한테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있던 자식도 없다고 속이고 하는 결혼도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던 거다. 시부모님의 말에 기분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잊지도 않은 제 과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묻는 것도 그렇고, 뜬금없이 아이 이야기까지 나온다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동생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들이 양심에 찔리니 혹시 저한테 묻는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예비 남편 몰래 뒷조사를 하기 전에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예비 남편을 만나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야, 내가 결혼 전에 자기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뭔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그래? 어떤 게 묻고 싶은 건데? 자기 동생이랑 무슨 관계야? 솔직하게 말해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거면 정말 미안한데, 자기 동생한테 대하는 게 동생이 아니라 꼭 자식처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숨겨둔 자식이 없는지 묻는 것도 그렇고, 자기 남동생이 자기 숨겨둔 자식이라서 혹시 나한테도 숨겨둔 자식 있냐고 물었던 건 아닌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런 게 아니면 어느 시부모님이 처음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간 예비 며느리한테 숨겨둔 자식 있는지 없는지 묻느냐고. 그리고 자기랑 자기 동생 닮아도 너무 닮았어. 어? 자기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하늘의 맹세. 물론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지나치 질문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물었던 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 부모님 친구분 아들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자식까지 있으면서 숨기고 결혼하려고 해서 그랬던 거야. 그것 때문에 부모님 친구분 집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거든. 그래서 부모님 딴에는 걱정해서 물어본 거라고. 그리고 준수랑 나랑 형제니까 닮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준수는 내가 갓난쟁이 때부터 봐서 나도 모르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볼 때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런 의심하지 마. 절대 아니니까. 나야말로 자기 그런 거로 나한테 의심해서 묻고 정말 섭섭하다. 자기 정말 나 못 믿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그랬잖아. 나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사귄 여자라고. 나 그 말 사실이고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어. 내 말이 지나쳤다면 미안해.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묻는 말도 그렇고, 자기도 동생 대하는 게 일반 형제 사이라고 하긴 이상해서 그랬던 거야. 아무튼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예비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초조해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게 티났거든요.
그래서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예비 남편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예상 밖의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합정동의 유명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미리 약속한 카페에 들어가 음료수를 시키고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주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던 거죠. 다름 아닌 저 예비 시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동생을 만나는 것이 반갑기도 하고 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아주 반가운 얼굴을 하고선 예비 시동생이 앉은 자리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비 시동생이 입에서 나왔던 소리에 저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여기에요. 잘 지내셨죠?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 그동안 잘 지냈어? 엄마도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엄마 요즘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도 결혼 생활하느라 바쁘고 일도 많으시잖아요. 예비 시동생이 그 젊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비 시동생에겐 엄마인 예비 시모가 있는데 젊은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던 것이었죠. 우리 아들이 엄마 이해도 해주고 정말 고맙네.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지?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라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너희 아빠랑 사고 친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커서 만나서 너 낳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도 몰라. 엄마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어서 뭘 몰랐어. 너 낳고 보니까 앞으로 먹고 살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두렵고 겁나는 거야. 게다가 너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나보고 순진한 너희 아빠 꼬셔서 애까지 만들고 사고 쳤다면서 엄마 때리고 욕하면서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는지 몰라? 그때 말썽 부리고 집 가출해서 사는 건 너희 아빠랑 나랑 똑같았는데 말이야. 너희 아빠도 나 좋아해서 먼저 쫓아다녔으면서 내가 아이 가져서 본인 인생 망쳤다면서 내 탓을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게 너무 싫고 무서워서 너희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너 맡기고 도망가 버렸던 거야. 그런데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를 네 아빠가 아니고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 호적에 올려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아유, 불쌍한 가여운 우리 아들. 엄마가 그때 철이 들었으면 그래도 널 어떻게든 책임지고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아빠도 그 후에 정신 차리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고 대기업 취업해서 지금 돈도 잘 벌어서 나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아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재현이 형,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여자랑 재혼할 건가 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한지 제가 아빠 동생이라고 하는데도 믿더라고요. 아빠랑 나랑 판박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빠가 우리 친아빠인 거 그 여자한테 알리면 안 된다고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랑 약속했는데 그 여자가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벌고 능력 있어서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빠랑 그 여자가 재산 많이 모으면 죽을 때 그 재산 전부 저한테 물려주고 간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싫다고 하면 그 여자 재산 뺏어서라도 준다면서요. 자식 낳아도 아빠한테 제일 소중한 자식은 저래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준수가 네 아빠 첫째 아들이고 밖에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만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 만약 네 아빠가 나중에 모은 재산 너 다 안 주면 엄마야말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인간을 아주 끝장내줄 테니까. 네, 엄마. 저는 그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정신이 아찔해오는 게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로 기절초풍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미 의심은 했었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줄 알았던 예비 시동생이
진짜로 예비 남편놈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한테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귄 여자가 저라고 속이면서 예비 시부모님과 짜고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저를 우습게 보며 제 인생을 가지고 놀았던 거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아도 제 재산까지 뺏어서 예비 시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던 예비 남편놈에게 이가 갈렸어요. 남편놈은 저를 통해 본인 입맛에 맞는 결혼을 하며 유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카페에서 몰래 나왔어요. 친구들한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약속에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약속을 취소했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예비 시동생이 있던 자리로 가서 지금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따지면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예비 시동생의 말을 듣고 예비 남편과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대로 그냥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를 속인 예비 남편놈과 예비 시부모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예비 남편놈의 과거도 제대로 알게 되었죠. 예비 남편이 지금이야 멀쩡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예비 시부모 말도 안 듣고 말썽을 엄청 부리고 다녔더라고요.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또래 친구들 때리고 돈까지 뜯어서 소년원까지 갈 뻔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비 시동생의 친모랑 그 어린 나이에 동거까지 하면서 16살에 예비 시동생을 낳았던 거고요. 그 후 예비 시동생이 태어나고 예비 시동생의 친모와도 헤어지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잡은 것인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까지 하고 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겁니다. 머리는 좋았는지 다행히 대학은 서울에 있는 4년제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그 전에 만났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약혼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 약혼녀한테도 예비 시동생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과거를 숨기려다가 들통이 나서 헤어졌으면서 저한테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좋은 데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 근무만 했지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본인의 엄청난 과거까지 숨기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소문에 예비 남편과 헤어졌던 예비 남편의 전 약혼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약혼녀가 알고 보니 저희 대학 후배랑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안면이 있던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후배에게 부탁해 예비 남편의 전 약혼녀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후배 말로는 제가 지금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해서 만나고 있고 예비 남편의 과거 일로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까 전 약혼녀가 기꺼이 저를 만나겠다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놈의 전 약혼녀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도 그 인간에게 당한 것도 있고 아직 그 울분이 다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자는 마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식까지 있으면서 저 속이고 결혼하려고 하더니 그걸 혜정 씨한테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인간 그때 나한테 머리까지 뜯겼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네. 그래서 그 인간한테 당한 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 인간도 그렇지만 그 인간 부모라는 사람들도 절대로 용서가 안 돼서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도울게요.
그때 예비 남편을 혼내줄 정확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을 혼내주는 일을 전 약혼녀가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 모두 아주 제대로 쪽을 줘서 다시는 아무 죄 없는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만들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들을 혼내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예비 남편과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정말로 얼마나 최악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요. 어느 날 예비 시부모님이 저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다면서 비싼 레스토랑에 예약을 잡아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핸드폰을 켜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저 없을 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려고 예비 남편과 만나기 전에 몰래 제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핸드백에 넣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집에 돌아와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이 나누던 대화는 정말이지 가관이었어요. 정말로 저런 인간들이 사람인가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이번에는 준수가 재현이 네 아들인 거 안 들킨 것 같지? 저번처럼 들켜서 괜히 파혼당하지 말고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너 중학생 때 애들 돈 듣다가 소년원 갈 뻔했던 과거도 안 들키도록 조심하고 특히 준수가 네 자식이라는 거 우리 다 같이 평생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하는 거다. 엄마, 당연하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번에는 엄청 조심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혼해야지. 이렇게 잘난 내가 과거 때문에 결혼도 못 해보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 솔직히 내가 학벌이 딸려 직업이 딸려. 단지 어렸을 적 실수한 과거가 좀 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발목 잡혀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 나보다 못난 것들도 결혼해서 잘만 행복하게 사는데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고 말고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인물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1등 신랑감이지. 그리고 준수 나온 것도 네가 어릴 때 못 모르고 그런 거고 그 정도 과거 없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당신 말이 맞아. 준수는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서 잘 돌볼 테니까 아들 넌 네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우리도 며느리를 얻어야 나중에 늙어서 병수발도 해주고 죽으면 제삭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냐? 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 네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효도인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들키기 전에 얼른 애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때 준수가 네 자식인 거 들켜도 애까지 있는데 지가 어디 도망갈 수나 있겠냐? 어쩔 수 없지. 아들 너랑 그냥 살려고 하겠지. 여자는 아무리 독해도 자식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알겠어, 엄마.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진짜 세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다 못해 추잡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못되면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나 싶었죠. 그리고 여자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본인들 늙어서 병수발이랑 제사밥을 얻어먹고 싶으면 본인 아들이랑 손주에게 얻어먹으면 되는 것이지. 예비 시부모님이 남남인 저한테 결혼도 전에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예비 남편의 그 엄청난 과거까지 숨기고 저와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다가 저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쪽을 줄 좋은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위해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비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제가 예비 남편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는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무슨 술집을 빌려서 지인들을 전부 초대해놓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 뒤에 예비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동생까지 부른 자리에서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거죠. 예비 남편이 저를 프로포즈할 그 술집에서 예비 남편 놈과 예비 시부모님에게 잊지 못할 처절한 복수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비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예비 남편은 그날 저에게 데리고 가고 싶은 분위기 괜찮은 술집이 있다고 하면서 차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과 저는 그렇게 술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예약해둔 무대와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 테이블에 가서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며 별 특별한 것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신청인인 류재현 씨께서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온 사랑하는 여성분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데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즉시 예비 남편은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온 것인지 바로 옆 테이블에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시동생이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비 남편 놈은 무대 조명을 받으며 온갖 멋진 척을 다 하면서 저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 채요. 그렇게 얼마 후 노래가 끝나자 예비 남편이 마이크를 대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못해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혜정아, 줄곧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예비 남편의 말에 사람들이 전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전부 예비 남편 놈의 지인들이었죠. 게다가 예비 시부모님도 덩달아 좋다며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준비해둔 꽃다발과 결혼반지를 예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무대에서 내려와 저에게 꽃다발을 건넨 후 무릎을 꿇고 결혼반지를 내밀더니 사람들이 전부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혜정아, 영원히 너만을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주라. 그리고 저는 결혼반지를 내민 예비 남편을 향해 활짝 웃어 보이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냐? 절대로 못하겠는데? 뭐라고? 혜정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미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마쳤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린데? 네가 속인다고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냐? 너 중학생 때부터 힘없는 애들한테 돈 뜯어서 소년원 갈 뻔하고 16살 때 사고쳐서 몰래 숨겨둔 자식 있는 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큰 자식까지 있는 놈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나를 속이고 결혼하려고 해? 그래놓고 나한테는 내가 처음 사귄 여자고 첫사랑이라고? 자기야, 그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말했었지. 내가 사귄 여자도 자기가 처음이고 나한테 첫사랑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자식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맞다, 혜정아. 네가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리 재현이 어렸을 적에는 공부만 했고 또 직장 들어가서는 일만 하고 살아서 여자는 전혀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순진한데 16살에 사고를 쳐서 자식이라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들처럼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맑은 청정구역인데. 그건 내가 보장하마. 보장은 무슨 보장이요? 어머니 말 듣다가 내 인생 무슨 부도 날 일 있어요? 어머니 아들처럼 살았던 사람은 청정구역이 아니라 오염돼서 재활용으로도 쓸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요. 자기 정말 이럴 거야? 자기 프로포즈하는 거 축하받으려고 내가 술집까지 예약하고 지인들까지 전부 불러놨는데 지인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나 쪽주면서 이상한 사람 만들 거냐고. 자꾸 이러면 나야말로 자기랑 파혼이야. 그리고 네가 말한 내 아들은 어디 있는데? 네 말대로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겠네. 정말로 나한테 아들이 있다면 그 증거를 대봐. 파혼이라고? 그거 듣단 중 반가운 소리네.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증거를 대보라고 했냐? 오냐, 좋다. 너 이거나 듣고 말해. 그리고 저는 제 핸드폰 녹음기에 저장되었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 놈이 레스토랑에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대화했던 내용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대화했던 내용을 술집에 모인 예비 남편 지인들이 전부 듣게 되었죠. 예비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결혼할 여자가 있었던 거랑 예비 시동생이 사실은 예비 남편 아들이었던 거랑 그걸 숨기고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까지 전부요. 그러자 예비 남편 지인들이 전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그리고 특히 예비 시동생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을 향해 이야기했죠. 자, 이걸 듣고도 너 아니라고 할 거냐? 그런데도 여자는 내가 처음 사귄 거고 내가 너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16살 때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았으며 나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는 뭔데? 감히 지 아들을 나한테 남동생이라고 속여? 그리고 나 이미 예전에 네 아들이 자기 친엄마 만나는 거 직접 봐서 전부 알고 있었다고. 그때 네 아들이 지 친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내가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벌고 능력 있어서 너가 나랑 결혼하는 거고 나중에 나랑 결혼해서 모은 재산 전부 네 아들 물려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 아니야. 자기야, 내가 전부 설명할게. 이건 전부 오해라고. 하지만 예비 남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술집에 나타난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 예비 남편이며 예비 시부모님이 얼굴이 모두 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그 사람은 바로 예비 남편놈의 전 약혼녀였거든요. 오해는 무슨 오해? 이 나쁜 자식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0살짜리 아들을 네 남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총각 행세하고 다니고 있냐? 나한테 그렇게 피해줬으면 됐지. 또 다른 여자한테 너 과거 숨기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도대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는 건데? 은영아, 너까지 여기서 왜? 왜긴? 너가 나 속여서 인생 망칠 뻔한 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여자 속여서 또 결혼하려고 한다고 들어서 그거 막으려고 왔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남자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이 남자 부모도 그렇고요. 지금도 아무 죄 없는 여자 속여서 사기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저한테도 총각인 척 행세하더니 알고 보니 지 부모랑 짜고서 자식 있는 것도 숨기고 저랑 결혼하려고 했었지 뭐예요. 지 자식을 자기 부모님 호적에 올려놓고 말이에요. 이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 지인들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속여서 사기 결혼하려고 청혼하는 자리에 자신들을 불렀다며 모두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본인의 전 약혼녀까지 나타나자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지막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진짜로 잘못했어. 그래도 나 버리지 말아주라. 나 자기 조건 보고 결혼하려던 거 절대 아니야. 자기 너무 사랑해서 욕심나서 숨겼던 거란 말이야. 내가 20살짜리 아들 있는 애 아빠라고 하면 자기가 나랑 결혼 안 해주고 떠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리고 어차피 전부 지난 과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고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자기한테 평생 헌신하면서 진짜 잘해줄게. 내가 이렇게 약속해. 그래, 혜정아. 우리 아들이 철없는 어린 나이에 그런 거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잘 살고 있지 않니?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내가 네 아이도 잘 돌봐주마. 내가 널 평생 우리 아들 인생 구제해준 은인으로 알고 모시고 살게. 그래요, 형수님. 제발 우리 아빠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주세요. 그래만 준다면 제가 형수님을 저희 친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살게요. 웃기지 마, 이것들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 처음 만났을 때 두 분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과거에 사고 쳐서 아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면서 과거 있는 며느리는 별로라고 저한테 그러셨죠? 여자가 조신하게 살았어야지. 그런 추잡한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결혼 생각하느냐면서요. 나도 똑같이 이야기해줄게. 나도 과거 사고 쳐서 추잡한 과거 있는 당신들 아들 별로야. 그리고 당신들 아들이 본인 과거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한테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내가 그 과거 용서해줄 수도 있었다고. 니들이야말로 추잡한 인간들이야.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과는 영원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해서 저는 예비 남편이 준 꽃다발로 꽃가루가 휘날리도록 죽어라 패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제 계획대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의 지인 모두 그날 이후 대부분 예비 남편과 연락을 끊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후 지인을 통해 전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예비 남편이 사실 20살짜리 아들이 있는 애아빠였는데 그걸 숨기고 약혼까지 했다가 들통나서 파혼을 당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 예비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던 그 술집에서 회사 동료들까지 초대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 결국 소문이 회사 전체로 번졌고요. 그래서 요즘 전 예비 남편은 회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예비 시부모님도 충격이 컸는지 이제는 그 아들의 결혼은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하나 봅니다. 본인의 잘못한 일이 있다며 진심을 뉘우치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언제나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제가 전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지만 사람이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는 큰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